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예제를 통하여 스케치 작성 및 편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예제를 통하여 치수 기입과 구속 조건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제 1, 두 번째, 예제 2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스케치 작성, 편집, 치수 기입, 구속 조건 등을 다 활용해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샘플 파일 안에 있는 예제 1번 PDF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게 되면 지금 저와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주 단순한 형상이죠. 여기서 알아두실 사항은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점이 원점이라는 표시예요. 이 원점에서부터 모델링을 해라 라는 뜻이고 항상 왼쪽 하단 점이 여기가 일치되게끔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객체를 그려볼 건데요. 왼쪽 오른쪽은 다른 방법으로 그려볼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왼쪽 하단 점에서부터 우측으로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5, 15, 10, 15, 10, 40순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동한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한 치수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벤터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했다면 바로 부품 클릭해서 부품 작업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향은 상관없으니까 2D 스케치 시작 클릭해서 평면을 하나 지정해 줄게요. 저는 XY 평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휠 버튼 누른 채로 움직이면 화면 이동이었죠. 왼쪽 아래가 원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얘를 살짝 왼쪽 아래에 두고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체는 제가 라인 명령, 그러니까 선 명령을 이용해서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선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너무 빠르게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이 프로그램 상이 마우스 포인터를 감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클릭을 하게 되면 중간에 끊기는 점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원점에 한 점 클릭, 천천히 두 번째 점 클릭 하는데 클릭이 아니라 우리는 치수를 기입하면서 갈 거죠. 바닥은 수평 방향으로 갈 거니까 수평 구속 조건이 나와야 되고 이 상태에서 10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엔터. 화면이 벗어났죠. 이때는 마우스 휠 버튼을 빠르게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죠.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화면 조금만 축소를 할 거고요. 이동해서 좀 더 조정을 해줄게요. 자, 여기가 끝점이었는데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위로 향했어요. 이때는 여기가 90도가 나오기 때문에 직각 구속 조건이 나오게 되고요. 이 값은 25였죠. 그래서 직각 구속 조건이 나왔을 때 25 입력하고 엔터. 자,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으로 갈 건데요. 마찬가지로 직각 구속 조건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 값은 15였습니다. 반복적으로 할게요. 또 위로 향하는데 이때 똑같이 직각 구속 조건의 치수는 10. 다시 왼쪽으로 직각 구속 조건의 15. 다시 위로 직각 구속 조건의 10. 다시 왼쪽으로 쭉 가는데 이번에는 멀죠? 직각 구속 조건은 맞지만 치수는 40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계속 할게요. 이번엔 아래로 10. 대신 직각 구속 조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옆으로. 이번에는 직각이 아니라 뭐가 나왔냐면요. 동일선상이 나왔네요. 동일선상일 때 이 선과 같은 위치일 때 15가 되겠죠. 자, 15. 아래로 직각일 때 10. 또 옆으로 15. 그리고 아래로 원점 한번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완전히 구속된 상태로 라인을 이용해서
첫 번째 예제 문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명령 종료 ESC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스케치 마무리는 위쪽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꾹 눌러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객체는 그려가면서 치수를 같이 기입을 했죠. 그렇다면 우측에 있는 이 객체는 다른 방법으로 그려볼게요. 원점은 동일한데 치수를 입력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닌 대략적인 형상을 먼저 그려준 후에 나중에 치수기 필요에 따라서는 구속 조건도 추가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형상 작성 후에는 이렇게 20, 65, 20, 10, 20, 35, 45라는 치수를 순차적으로 기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인벤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문제 중에서 우측에 있는 객체를 작성을 할 건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작업하기에는 기존에 작성됐던 객체가 있기 때문에 새 창을 열어서 작성을 할게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첫 번째 새로 만들기 확장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standard.ipt로 작성할게요. 그러면 새 창이 오픈이 됐죠? 그냥 2D 스케치 시작 클릭해서 임의의 평면 지정해주면 되는데 저는 XY 평면 지정을 할게요. 자, 아까랑 달리 지금은 대략적인 형상을 작성 후에 치수를 기입해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략적인 형상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라인뿐만 아니라 사각형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작성의 직사각형 클릭해서 원점에서부터 우측 상단까지 대략적으로 그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선 이용해서 임의의 위치에서부터 위로 수직되게 한 번, 직각되게 한 번, 또 직각되게 한 번 더 해서 이 점들이 일치하게 그려졌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위쪽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직각 표시가 나타나고 있으면 잘 그린 거겠죠? 화면을 조금 가운데로 이동시킬게요. 라인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ESC 버튼 눌러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에 있는 자르기 이용해서 사이에 불필요한 이 부분들을 클릭해서 제거해 줄게요. 그러면 끝점에서 잘 만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ESC 버튼 눌러서 명령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상은 대략적으로 그렸으니까 크기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치수는 큰 거에서부터 작은 순으로 입력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치수는 저는 우측에 있는 이 높이 있죠? 이 높이를 위아래로 해서 45 입력을 해줄게요. 그러면 화면을 벗어났으니까 화면 축소해서 또 조정해 줄게요. 위에는 이 부분이 35였고요. 그 옆에도 똑같이 35였죠. 밑에는 이 부분이 20이었고요. 이 부분이 65였죠. 그리고 이 부분도 20이었네요. 자, 아래에서 위까지 이 선도 10이었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20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봤더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각형으로 그렸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얘와 얘의 위치가 동일선상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선과 이 선이 동일선상이 아닙니다. 자유도를 확인해 보면 위아래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선과 이 선을 동일선상으로 맞춰줄게요. 자유도는 다시 끌 거고요. 위쪽에 동일선상 구속조건 이용해서 원본 객체, 따라올 객체 클릭해주면 이쪽은 구속이 됐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에 있는 이 선과 옆쪽에 있는 이 선 동일하게 선상에 맞춰주면 완전히 구속이 된 상태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ESC 버튼 눌러서 명령 종료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스케치 작성이 끝났다면 스케치 마무리
클릭해서 홈 화면으로 나와서 이후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제 1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샘플 파일에 있는 예제 2번 PDF 파일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얘의 원점은 이 35, 얘의 호의 중심이고요. 각 치수가 나와 있죠. 거리값, 반지름값. 좀 특이한 사항은 아래쪽에 직사각형이 각도 12도로 해서 기울어져 있고요. 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만나는 두 객체의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정리해주는 기능과 각이지게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C10이라고 하면 챔퍼 10이라는 뜻인데요. 이 각이진 모서리 양 끝점에 가로 방향 그리고 세로 방향 거리가 10mm 만큼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벤터로 넘어가서 이 객체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새 창을 열어서 작업해보도록 할게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새로 만들기 클릭해서 standard.ipt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시작 버튼 클릭해서 방향은 상관없으니까 XY 평면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중심이 있다면 딱 정해져 있다면 그 호부터 먼저 그립니다. 네, 여기에 호라고 있지만 호 말고 저는 원을 그려서 트림으로 잘라낼게요. 그래서 중심점 원 중심에서부터 2mm의 크기로 하나 그릴게요. 그런 다음에 선을 이용해서 그려줄 건데요. 그냥 좀 크게 그릴게요. 딱 맞추지 않을 거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크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조건, 수평 조건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선을 이용해서 이 선 위에 올리면 이 점이 추적이 되긴 해요. 근데 잘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점하고서 미세하게 좀 틀린 점도 추적이 되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 바깥에 그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는 탄젠트, 접선 구석 조건으로 선과 원을 클릭해 줄게요. 나머지 이 불필요한 부분들은 트림으로 바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르기.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 잘라줄게요. 그러면 이쁘게 이 부분이 한 점에서 만나면서 연결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또는 직사각형 확장해 보면 슬롯이라고 있는데요. 그 절반만 그려서 잘라내시면 되겠죠. 치수를 기입해 가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호의 치수는 반지름 35였죠. 하면 축소할 거고요. 자, 이 가로 방향은 아직 옆에가 더 있으니까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선, 수직 조건이 있을 때 임의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줄게요. 직각, 수직, 또 종료. 연장 명령을 이용해서 지금 짧은 이 부분 중간에서 왼쪽이면 왼쪽이 늘어나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이 늘어났죠. 확인한 다음에 연장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Shift 키 누른 상태로 삐져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정리까지 해줄게요. 자, 하나 더 지워야 되죠? Shift 키 누른 상태로 여기 사이의 선까지. 그런 다음에 ESC 버튼 누를 거고요. 또 치수를 기입해 줄게요. 이 선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90이래요. 90인데 자, 얘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딱 중간에 오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뭐냐면요. 구속 조건을 줄 거예요. 대칭을 주셔도 되지만 대칭을 하기 위해서는 대칭의 기준이 되는 미러 라인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직 구속 조건 이용할게요. 얘를 이용해서 호의 중심점, 또 원점이죠? 원점과 밑에는 객체에도 중간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초록색 점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 점을 수직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 딱 여기에 중간이 수직으로 정렬되도록 되겠죠? 그리고 ESG. 치수를 또 기입해 볼까요? 바닥에서부터 위쪽에 있는 이 선까지가 65네요. 마찬가지로 얘가 선이 연결됐다가 자르기로 삭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랑 동일 선상의 조건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선상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ESG. 자, 얘가 계속 움직이죠. 그 이유는 얘의 위치에 대한 치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얘의 위치에 대한 치수는 옆쪽에 중간점에서부터 뽑혀져 있고요. 15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점이 아니라 선과 원점까지 15. 하면 여태까지 작성한 객체에 대해서는 또 완전 구속을 했죠.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처음 그려보는 객체들이에요. 직사각형을 확장해보면 슬롯이 있어요. 자, 총 5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릴 슬롯은 이런 호가 있는 슬롯이 아니죠. 위쪽에 평행한 슬롯 중에 하나인데요. 중심점에서부터 양쪽으로 퍼져 있는 슬롯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중심점 슬롯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중심점 슬롯 실행. 원점 한번 클릭할 거고요. 옆으로 한 번 더 클릭. 위로 한 번 더 클릭해 줄게요. 그렸다면 ESC 또 치수를 기입을 해볼게요. 이 점과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점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겠죠. 이 값이 지금 24예요. 그리고 얘에 대한 호의 반지름은 12입니다. 자, 객체 작성은 하나만 더 하면 되네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밑에 쪽에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건데 직사각형 그리는 것도 다양해요. 그 중에서 어떤 걸로 그리면 잘 그릴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도 그리는 방법 4가지나 되는데 먼저 2점을 지정해서 그리면 밑에 부분이 무조건 수평이 걸려요. 그러니까 얘는 후보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3점 직사각형 얘도 할만하겠네요. 근데 중심 얘도 하나가 수평이 걸리기 때문에 제외를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릴 이 사각형이 중심에 있잖아요. 얘 아니면 얘인데 중심에서부터 그리는 게 좋기 때문에 3점 중심 직사각형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실행하고 원점에서부터 아래로 쭉쭉쭉 내려와서 한 점 클릭할게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직사각형에.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대각 방향으로 한 번 더 클릭해서 그리겠습니다. 그럼 얘에 대해서 이제 또 치수 지정을 해줄게요. 치수. 일단 얘 길이가 20이에요. 그래서 점과 점 클릭해서 치수를 기입해도 되지만 저는 선과 선을 클릭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정렬 치수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값은 20. 반대쪽도 선과 선. 여기는 값이 10이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 중심 맞췄던 것처럼 수직 구속 조건 이용해서 이 직사각형의 가운데 점을 여기 있는 원점과 수직 정렬되게 맞춰줄 거예요. 치수 하나만 더 넣으면 끝이 나겠죠. 2개가 필요하네요. 네, 원점에서부터 얘가 떨어진 거리. 이 값이 29고요. 여기 있는 밑에 선과 아래쪽에 있는 수평선까지의 각도가 12도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그렸습니다. 이제 안 배운 걸 봐야 되겠죠.
어디 부분이냐면 이 모서리 부분이에요. 자,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 모른다고 하면 그냥 원을 하나 접선대를 그린 다음에 그 크기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은 잘라주면 되겠죠. 근데 이러면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옆쪽에 못깎기를 확장해 보면 못깎기 그리고 못따기라고 있어요. 못깎기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주고요. 못따기는 이렇게 각이지게 만들어줘요. 자, 먼저 못깎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깎기 실행할게요. 먼저 만들고자 하는 반지름 값 10이었죠. 10을 입력하고 순서 상관없이 수직선, 수평선 클릭을 할게요. 클릭하기 전에 미리 보기로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지는지 보이니까 만들어지는 방향 꼭 확인한 후에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같은 크기로 이렇게 모서리를 또 만들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다 끝났다 하면 종료해 주시면 되겠죠. 자, 못따기도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작성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거리값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동일한 거리값을 입력해서 하는 거. 이게 C10 이런 의미랑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는 거리값 1, 하나는 거리값 2예요. 그러니까 거리값이 서로 다른 경우. 이때는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는 거리값, 하나는 각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첫 번째 있는 이 아이콘 얘를 선택한 후 여기다가 10을 입력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못깎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서리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편집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면 가로 방향 10, 세로 방향 10 얘랑 동일하다 하는 함수가 걸려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이번에 첫 번째 객체를 작성해 보았고요. 위쪽에 스케치 마무리 클릭해서 스케치 작성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객체를 그려볼 거예요. 보기에는 치수도 별로 없고 왼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구속 조건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 하면 그리기 좀 어렵습니다. 치수가 적은 이유는 그만큼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형상을 제어하는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분석을 해보죠. 먼저 가운데 있는 원은 24고요. 이 원의 중심이 원점입니다. 그리고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의 크기는 없고요. 그 바깥쪽에 이렇게 날개 모양,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날개 모양에서 가로, 세로, 수평, 수직선의 길이는 25다 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놓치기 쉬운데 여기 대각방향 길이도 나와 있어요. 25라고. 그리고 여기 90도라고도 각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도 90도고요. 여기도 25도고 여기도 25라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좀 도면을 분석한 다음에 그리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면 인벤토로 넘어가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을 열어서 이제 이번에 오른쪽 객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해서 부품 하고선 새 부품 작업창 띄울 거고요. 연속해서 2D 스케치 시작. 임의의 평면, 전 XY 평면 지정할 거고요.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치수가 있는 부분부터 저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안쪽에 원부터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원은 중심점 원을 이용해서 작성할 거고요. 원점에서부터 작성할 건데 마우스를 원점으로 갖고 왔을 때 이런 일치, 구속 조건이 표현됐을 때 클릭. 드래그 후에 값을 입력을 해줄게요. 지름은 24니까 24를 입력하고 엔터. 화면이 크니까 조금 축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종료는 ESC 버튼이죠.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의 위치가 명확하고 또 크기까지 있기 때문에 바로 완전 구속된 상태로 원이 작성이 됐네요.
그 바깥쪽으로 이제 사각형 하나 그려줄 거예요. 근데 이 사각형을 잘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X자 표시로 중심선이 하나 있고 이 교차하는 점이 또 원점을 통과하고 있죠. 바깥에 있는 이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쪽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파여 있죠.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동일하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도 길이가 동일해요. 여기 밑에 부분도 값이 다 동일하죠. 그냥 가로 방향의 길이와 세로 방향의 길이가 동일하다,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두 점 중심 직사각형 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점에서 한번 바깥쪽에 임의 크기를 한번 원점에서 한번 바깥쪽에 임의 크기에서 한번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동일선상 나왔을 때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동일선상 나왔을 때 클릭할게요. 그리고 ESC. 자, 아까 제가 얘랑 크기 동일하다 했죠. 그래서 같은 구속 조건 이용해서 수평선, 수직선의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까지의 중심선, 이 연장선이 동일선상이었죠. 그래서 같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제는 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줄 건데요. 하나는 이 점 위에 이렇게 점점 하고서 뭔가 이렇게 추적이 되는데 이 추적을 피해서 클릭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구속 조건이 걸립니다. 그게 싫다고 하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면 되는데 대신 이 선상에서도 그릴 수가 없으니 바깥쪽을 넉넉하게 클릭하시고요. 이 점은 이 수평선과 중심에서 뻗어나오는 이 까만색 선 지금 보이시죠? 이 부분에는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중간 점이 하나 있을 거야. 저희 약간 녹색 점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걔를 정확하게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겠습니다. 클릭. 자, 바깥쪽에서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이미 한 점, 그리고 여기 중간점, 클릭. 이렇게 그리시는 방법도 있어요. 또는 그냥 최대한 피해서 이미 한 점 클릭하신 후에 여기도 클릭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모델링하고 스케치할 때 정답이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각 중심점에 맞춰서 스냅이 걸리지 않게 이렇게 작성을 해줬어요. 라인을 작성을 다 하셨다면 자르기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들 잘 확인해서 이렇게 잘라내 줄게요. ESC. 자, 이제는 얘를 움직여도 얘가 동일선상에 없기 때문에 같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동일선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수평선 길이 이렇게 해줄 거고요. 수직선 길이도 이렇게 해줄게요. 얘도 또 얘도 됐죠? 그런 다음에 치수를 있는 부분만 넣어줄 건데요. 도면상에서는 얘의 치수가 25고요. 얘의 치수도 25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각 방향 길이에 대한 치수가 25인데 아무리 해도 가로 세로 치수만 나오죠. 이때는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정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25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각도가 몇 도예요? 90도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길이가 25예요. 그리고 90도 가서 얘의 길이도 똑같이 25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구속 조건 이용해서 얘랑 얘의 길이가 동일하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애들 전부 다 길이가 동일하겠죠. 잘못 눌렀네요.
그쵸? 그리고 얘랑 길이가 동일하고요. 얘랑 얘도 길이가 동일하네요. 그랬더니 구속 조건 몇 개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모든 영상들이 다 구속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치수를 기입하기보다는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작성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직접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클릭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파일에 있는 예제 3번은 한번 직접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5차식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